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임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내에서 의외로 이 종목의 실적이 잘 나왔네 하면서 오늘 강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전장부터 내내 좀 회자가 됐었던 종목인데요. 풍력의 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CS윈드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3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나 급증한 실적을 시현을 한 건데요. 정말 많이 빠진 바닥 자리에서 실적도 좋았지만 또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앞질렀다라는 소식도 주가에 힘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태진 파트너님, 계속해서 소외되어 있었던 신재생, 특히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슈가 하반기에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CS윈드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역시나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2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2주가 지난 지금 이제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을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도 지금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지율,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 이 대선 후보가 친환경 정책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따른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저는 강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서 개별적인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CS윈드가 포르투갈 쪽에 항만 부지를 확보했고, 이 확보를 통해서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 공장을 또 설립한다라고 해서 이제 유럽 해상 풍력 시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도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터빈하고 타워, 그리고 이제 하부 구조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훈풍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어쨌든 긍정적 모멘텀보다는 일단은 지지율에 따른 모멘텀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두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 일단 매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지율에 따른 모멘텀의 해소로 또 조정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신규 입장에서는 조정받았을 경우에 매수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비중을 좀 축소하고 조정받을 때 재매수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 관련한 이슈를 조금 더 크게 보셨고 지금 트럼프 후보보다 조금 더 지지율이 앞섰다라는 훈풍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의 추세적인 반등까지 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마침 실적까지 잘 나와준 CS윈드는 그래도 이제 대선 관련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올랐을 땐 좀 팔고 떨어지면 또 매수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의 지지율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 또 키포인트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된 종목 시황센터 연결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금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우선 조금 전 1시가 지나면서 국제약품이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오진과 서진 시스템, 넥스턴 바이오, 그리고 SI 리소스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ISC입니다.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부품인 테스트 소켓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곳이죠. 지난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30% 크게 상승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특히 AI용 테스트 소켓 매출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이틀간 18% 가까이 하락했지만 직전 3거래일간 강하게 올라오면서 낙폭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하락 출발했지만 점점 더 상승하면서 11시경 상방 VI가 발동, 현재도 9%대 장중 고점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한때는 상승 전환까지 이뤄냈는데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코로나와 엠폭스 같은 테마를 형성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시경에는 국제약품이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오후에도 여전히 굳건한 제약 바이오 섹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약품 현재 1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I 발동된 종목, 오늘 약품 붙은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또 강한 탄력을 받고 테마를 좀 형성하는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좀 거론되지 않았던 잊혀져 있던 종목 안에서 VI 발동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입니다. ISC 최근에 좀 기관 수급과 더불어서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까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주가도 정말 많이 빠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가권에서 반등에 나서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VI 발동 이후 9%까지 반등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 ISC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조금 더 반등의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매수와 매도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반등의 의미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좀 드리고 싶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소켓 생산 업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2분기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온디바이스 AI 분야에 대해서 전 분기 대비 100% 상승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었던 시점이 원래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네. 하필이면 저번 주 금요일 때 주가가 하락을 했고 월요일까지 하락을 하면서 크게 지금 하락폭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일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반등을 보인 거였습니다. 시차를 좀 둔 거네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졌던 거지 원래는 좀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기관의 순매수세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매력도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 때는 고객사 AI 그 GPU 생산 확대에 따른 소켓 출하 증가가 좀 전망이 되고 심지어는 재고 그 조정에 대해서도 3분기 중에 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난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뭐 정부 정책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모두 좀 검토 중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예상도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실적적인 기대감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부터 그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보였는데 이 조정을 보이면서 이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게 좀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됐고 그러네요. 최근에는 이제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SC의 경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SKC 쪽에서 그 ISC와 그 SK 엠플러스 합병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합병에 대한 얘기가 일부 지금 검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수면 위에 기존에 좀 나왔다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ISC의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지금은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사실 지금 AI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ISC가 많이 빠졌고 실적이 나아질 거라고 해서 여기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기에는 또 AI 반도체 전반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 좀 그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좀 어느 정도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많이 빠져 있기는 하긴 한데요. 네, 수치가 당연히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게 성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면은 매출적으로 반영받는 건데 이거를 꼭 AI 쪽에 한정을 짓기보다는 기업 내부적인 사정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SC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는 바닥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긍정의 시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인급종도 만나봅니다. 역시 실적 발표 이후 오늘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내주고 있는 SK바이오팜 살펴보도록 하죠. 뇌전증 치료제 에스코프리의 힘으로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숫자로 보여주면서 주가도 강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다만 주가가 실적 좋다 하면서 올라도 길게 보면 갇혀있는 네. 흐름이었거든요.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좋은데 이 SK바이오팜도 좀 더 상단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실적 발표에 따른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또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의 그 훈풍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이전에 있던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매물 소화만 잘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일단 아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관련된 종목으로 그래서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제약바이오 지금 또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에 따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뇌전증 치료제가 이제 미국 시장이 거의 세계 시장에서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상 종료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 치료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한다 본다면 아마 지금 SK바이오팜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한 5조 원 가량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가능성도 전 충분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그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 시장 진출을 시도한 부분들도 결국에 이 인프라를 설치하면서 구성하면서 결국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상향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좀 급등을 해서 좀 조정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와 비교를 했을 때 매력도가 높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뉘앙스를 쭉 들어봤을 때 SK바이오팜 자체적으로 성장도 그렇고 기대감이 있는 건 맞는데 계속 다른 테마를 언급하시는 걸 듣고 아 이거보다는 다른 쪽을 더 좋게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SK바이오팜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딱 다른 그것만 더 봤을 때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매수는 있다. 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섹터들이 좀 더 매력적인 게 더 많다라고 봐요. 아, 네. SK바이오팜 자체적으로 보면 급등보다는 좀 주춤했을 때 관심은 유효하나 이 종목 말고 다른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볼까요? 와, 오늘 장 초반에 GS건설의 급등을 보고 와, 건설주가 이렇게 간간히 세게 움직이는구나 했는데 역시 HDC 현대산업개발의 더 탄력을 받으면서 14%의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와 내에서 가장 먼저 저점 대비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오늘 무려 14%의 급등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건설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인지 사실 리스크적인 부분이 많아서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분위기 전환에 나서는 반등이 나오면 또 흔들리거든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시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서울 중심 쪽의 부동산 가격이 그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다는 내용들이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좀 같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지금은 좀 상승하는 요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던 그 7월 그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어떤 의미를 하냐면 1년 후에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 한 100포인트 정도를 넘거든요. 근데 최근에 1월 달 당시 때는 92포인트에서 지금은 7월 달 때 11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그 주택 가격 전망하고 그 광역시 그리고 지방 쪽에서도 각각 5% 각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건설주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동산 PF 등 또한 건설 업황 자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 좋았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탄력세를 봤을 때는 제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때도 굉장히 좀 좋았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 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3분기 때는 광운대 역세권 착공 그리고 4분기 때는 대형 사업자 준공 모멘텀도 좀 유효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길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후속 조치로 그 개정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종부세 개편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네. 모멘텀이 같이 좀 부각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한데 다른 건설주도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그런데 이 기업이 아니다 하면은 오히려 원전과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대우건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이 아니고 대우건설이네요. 예,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로. 네, 지금 H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탄력적이긴 하지만 건설주 전반으로도 긍정적인 시각 플러스 간수 또 본다면 대우건설도 같이 지켜보자.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많이 빠진 건설주들에 대한 분위기 전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급중 두 분과 함께 진단 들어봤습니다. 전태진 파트너 그리고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